안녕하세요. 이학민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 2023년도 국가직 9급 응용효과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당황스럽게 영상이 나왔죠.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며칠 전에 2023년도 국가직 시험이 끝났어요.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험 난이도 어떠셨어요? 쉬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려웠던 것 같나요? 아니면 난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이 쉽다고 하나요? 그렇죠?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미리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통계를 통해 접근해서 본다라고 하면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꼬리잡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3개년에 준해서 보통 난이도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21년도, 20년도고요. 그 영상의 표에 보시면 하단에 중앙 하단에 보시면 전체 평균치가 나와 있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과 빗대어서 본다라고 하면 다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어깨 펴주세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첫 번째는 끝난 시험에 대한 어떤 풀이겠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이거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 아니면 또 중간중간 꿀팁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이 한번 논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겠죠? 지방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일 거예요. 국가직 시험에 대한 어떤 결과가 물론 이제 합격 커트라인을 포함해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내가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될 건지 같이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쫄지 말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의 좌측을 보시면요. 저희 응용역학이 전체 10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이고요. 그에 따른 매년 출제 어떤 율이 있습니다. 1장이 몇 퍼센트, 2장 몇 퍼센트, 혹은 뭐 몇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로 정리해 놨고요. 중요한 건 이제 23년 국가직이죠. 이따가 빗대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은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보시면요. 문제 유형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문제 유형을 4개로 판단하고 있어요. A형부터 D형까지고요. A형은 기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급자분들, 중급자분들 반드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고요. B형은 긴가민가 문제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결정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축구로 따지면 아무리 공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점유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골 결정력이 없다라고 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 유형 B는 바로 결정력. 그러니까 정답률이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가 어떤 효과가 드러나겠죠. 시험 같은 경우는 약간 머리 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지만 응용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다소 좀 어려운 문제고요. D형은 오해하지 마세요. 얘는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던가, 그렇죠? 어떤 스트레스를 높인다던가, 어떤 이러한 요건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피해야 될 문제입니다. 똥이야. 똥. 아시겠죠?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꿀팁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 개수인데 A형이 보통 8개, B형이 6개, C형이 4개, D형이 2개입니다. 자, 얼마 전에 시험 본 23년도 국가직 시험을 보시면요. A형이 6개, B형이 8개, C형이 3개, D형이 3개입니다. 우선 단순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우선 보시면 B형의 개수가 상당히 높았고요. 또한 D형도 뭐 한 문제긴 하지만 높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냐면, 자, 긴가민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다른 특히 최근 문제에 비해서는 A형 문제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급자분들이 굉장히 멘탈이 나갔을 가능성이 커요. 또한 중급자라고 할지라도 긴가민가 문제가 많으니까 우왕좌왕했을 거고, 여기에 맞물려서 토막사격까지 사실 멘탈 때리는 문제가 꽤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됐죠. 이따가 토막사격 따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C형, D형, 그 중에 D형은 공포감 조성하기 상당히 좋거든요. 여러분이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제가 통계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거 확률 계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A형 문제, 그러니까 A형 문제가 지금 6문제잖아요. A형 문제가 6문제다. 실제 시험장에서 A형 문제가 6개면은 이 6문제 다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는 사실 꽈락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40점이 아니라 50점을 넘는 점수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왜냐면 자, A형 6문제를 5점씩 환산하게 되면 기본 점수 30점이 되고요. 그죠? 나머지 14문제에서 확률에 근접해서 4개 중에 한 개를 맞춘다고 하면 이미 꽈락 점수는 벗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꽈락에 근접한 점수, 특히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혹은 멘탈 나가신 분들, 내가 답을 말해버렸다. 뭐가 문제겠어요? 멘탈이 나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A형 문제가 A형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 수험생들이 자꾸 휩쓸려 버리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것만 할게요. 최근 기출문제 5회독만 하세요. 뭐 3회독만 하세요. 기출 뺑뺑이 도세요. 이론 짧게 듣고 기출 뺑뺑이 도세요. 다 좋은데 문제는 응용력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구별하지도 못하고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멘탈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되겠죠. 다만 대다수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아있는 시험 동안은 A형 문제에 집중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C형, D형 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낮은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50점 미만의 점수를 가지신 분들은 A형 문제 주제에서 문제 푸는 게 맞고요. 대신 문제 풀 때 B형, C형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왜 피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냥 뺑뺑이 돌리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꼭꼭 씹어서 적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패스학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론 수업도 발췌해서 듣는 것도 권장합니다.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들. 멘탈 무너지지 말고. 사실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지식, 하나는 강한 멘탈이야. 이때 지식은 생각보다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지식에다가 강한 멘탈이 있을 때 시너지가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유형 개수를 보시면요. 최근 3개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회당 국가지 지방직이니까 총 6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역으로 보도록 할게요. 20년 지방직은 A형 문제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둘이 합산하면 16문제였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올해 시험보다 더 쉽다라고 볼 수가 있죠. 20년 국가직 같은 경우는 A형, B형 개수가 총 17개입니다. 올해 14문제였죠. 아무래도 더 쉽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D형 문제가 없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압박감은 적었을 거라 봅니다. 자, 20년도 지방직 문제 보시고요. 합쳐서 13문제, 뭐 비슷한 구성 형태를 띠고 있죠. 한 요 정도 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다음 20년도 국가직 A형이 많았고요. 이런 문제, D형이 좀 적었네요. 대신 B형. 사실 초급자한테 B형은 의미가 없죠. 죄송합니다. CD형은 의미가 없죠. 거의 아마 비슷하게 느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0년도 지방직 문제가 상당히 쉬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실 강사들이 보통 시험지 쉽다. 뭐 다른 여타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근에 이제 쉽다라고 이제 쉽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상사람들을 이제 유입시키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건 이제 저는 뭐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맞을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아마 다양한 난이도에 여러분이 적응하기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이지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너무 이걸 시야를 좁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만 변동 나오면 이번 국가직 저는 좀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좋은 경험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문제점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도 국가직 이때도 뭐 A형 문제 적었고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고 중상, 중간 약간 넘어서는 어떤 문제 난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방심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마음 고치잡고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A형 정확하게 찾아 풀어야 된다. 멘탈 나가지 말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채찍질하면서 지방직까지 내달려주세요. 이렇습니다.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요. 문제 유형 나와 있죠. 전체 1장부터 10장까지고요. 보시면 뭐 1등은 당연히 2장 정정부 해석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략 한 6문제인데 올해 7문제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뭐 쉽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파트를 지정해서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문제 유형이 또 다시 A형, B형, C형, D형 나뉘니까 꼭 맞춘다라고 볼 수 없고 또 여러분이 기피하는 챕터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부정적 변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장 보시면 판별식이 똑같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판별식 겁나 어렵습니다. 문제 유형 C형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장 없고요. 4장 트러스 해석이 2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는 D형입니다.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겠죠. 단매성질 2문제가 이게 전공자분들은 오히려 쉽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허를 찔린 거죠. 이 2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역학 버리신 분이 가끔 있던데 재료역학은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5문제 전체가 초급자한테 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한 2-3문제 정도는 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점물의 변이가 중첩 공식을 무지하게 외웠을 텐데 그렇죠? 올해는 뭐가 나왔냐면 변형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신 분들 지방지에 나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반복해 주시고요. 부정정은 좀 쉽게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분배법이라고 해서 단순 공식 대비 나왔습니다. 기둥이 한 문제가 있고요. 탄소성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분석을 해놨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의 내용은
여러분들 연도별, 회차별, 그 다음에 제 2학년 동 나와 있는 그 교재 나와 있는 날개 쪽에 포함된 첨부 파일이고요. 첨부 자료고요. 혹시 교재가 없는 분들은 이 영상 캡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목 설계도 제가 보이도록 할게요. 자, 전체 20문제 가볍게 넘기면서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기동 문제고요. 간단한 정의에 관련된 문제라서 크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초급자분들은 당황할 수 있지만 꼼꼼히 읽어본다라고 하면 이 보기 안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우리 판별식 문제죠. 1장 응용역학 일반에 해당하는 판별식 문제고요. 쉽다고 덥석 물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이 문제가 폐합수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C형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요. 넘겨보시면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본서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6장 재료역학이고요. 해당 문제는 140번 14년도 서울시 교육청 9급 문제, 141번 15년도 서울시 7급 문제입니다. 저랑 함께 수업이라도 한번 들어주셨다고 하면 이거 제가 답이 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출풀이반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볍게 답을 찰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겨볼까요? 4번입니다. 마찬가지 6장 재료역학이고요. 제가 이 비슷한 문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겠지만 제가 같이 한번 연습해 보려고 배치를 했고요. 더군다나 22년도 지방직 문제도 보시면 각도가 없는 상태. 왜냐면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 각도 15도 얘는 페이크야. 속임수란 얘기지. 각도와 무관에 똑같이 풀 수 있고요. 22년 지방직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5번. 이건 뭐니? 2장 정정부 해석이죠. 이 문제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 기본서에 226번입니다. 2장 정정부 해석 226번. 18년도 국가직 7급에 있고요. 그 다음에 225번 13년도 국가직 9급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틀리라고 낸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저랑 교수님 딱 2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쫄지마. 그냥 똥입니다. 피해세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6번 문제는 우리 6장 재료역학이죠. 흔히 나오는 문제인데 굳이 제가 특이점을 찾는다고 하면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최다 구간입니다. 보통 구간이 4개는 잘 등장하지 않고요. 2개나 3개짜리가 비일비재가 잘 나오는데 4개짜리가 좀 특이합니다. 그 점을 반영해서 제가 B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7번 트러스입니다. 우리 4장 트러스고요. 트러스는 보통 초급자분들도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공부를 했으니까 맞추려고 하는데 연습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7번 문제도 어렵습니다. 저는 B형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따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5장 단면의 성질이죠. 이 단면의 성질 극관성 모멘트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물론 푸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법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평행식 정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극관성 모멘트도 평행식 정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해설 보시면 만만치가 않죠. 이 문제도 똥입니다. 죄송합니다. D, 똥, 여기 들어. 이거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요. 9번은 전형적인 2장 정정부 해석입니다. 개인적인 제 바람은 초급자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문제는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은 6장 재료역학이죠. 흔히 연습을 잘했다고 하면 공식을 아름답게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연습하셔야겠죠. 10번 문제가 B형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초급자들한테 공부해서 여기까지는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딱 경계가 10번 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들 초급자분들이 보통 많이 틀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11번 문제가 전공자가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자도 전공자 나름이긴 한데 기사 취직하신 분들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사 취직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11번도 초급자분들 연습해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2장 정정부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얘는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죠. 아시겠지만 2장 정정부 해석에 제가 수업 때 비례관계라고 이제 보통 명명하는데 자, 이 내용은 연습을 통해서 거의 매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13번 마찬가지로 2장 정정부 해석이고요.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풀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이제 수학적 센스를 필요로 합니다. 아마 초급자분들은 13번 어려워할 것 같아요. 제가 문제용 B로 판단을 했습니다. 14번 이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7장 구조물의 변이고요. 중첩 공식을 겁나 외웠는데 변형이네 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문제 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좌측에 이 길이만 달랐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었나 5분의 1이었나 이랬던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2장 정정부 해석의 영향선이죠. 초급자분들 영향선 버렸는데 아차 싶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수업 들어보시고요. 가능하면 특히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전 욕심납니다. 한 번 더 시간 지나서 강의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이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아까 5장 단면 성질 말씀드린 단면 2차 모멘트의
또 한 번 편익 정리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급에서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C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최근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식을 묻는 문제였고요. 지금은 수치를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이 트러스인데 이거 트러스구나, 단면법 풀어야겠다 덥석 물었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트러스를 뭐라고 하냐면 합성 트러스, 컴파운드 트러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 트러스와 아래에 있는 삼각형 트러스를 AE, 그 다음에 CD, BF가 이 세 개의 축 부재가 연결해주고 있는 거야. 이러한 컴파운드 트러스는 이 연결 부위를 절단해서 적절한 평형 방식을 지정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반력을 고한다던가 이 컴파운드 트러스의 특징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는 무려 더러운 문제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부정정이죠. 8장 부정정 해석이고요. 그 급에서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공식 대입이고요. 이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19번 2장 정정부 해석이고요. 똑같은 문제가 또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피식했어요. 교수님이 넘겨보구나. 기출문제 과거 문제 보다가 참고해서 냈구나. 뭐만 다르냐? 여기 2배야. 그때 그 문제가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3배였거든요. 제가 수업 때 문제 풀면서 이 얘기도 했었어요. 똑같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3이잖아. 3배. 야, 들어간 숫자가 3밖에 없는데 정답을 3을 찍어야지 뭘 찍겠니? 마찬가지로 19번 문제, 유일한 숫자, 나머지는 뭐 B, A, 문자잖아. 길이 L. 2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이게 돼야겠죠. 그죠? 그쵸? 괴롭히는 거 아니야. 깜짝 놀라셨고 좀 스트레스 받겠지만 내 말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자꾸 의심하고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넘겨볼게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쉬운 듯 어려운 문제예요. I분의 MI 구하는 공식이고요. 초급자분들은 아마 손도 못 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전공자분들, 중급자 이상인 분들은 아마 I분의 MI 공식을 눈치챘을 것 같고 잘 숙련됐다라고 하면 Y, 중립축부터 떨어진 거리죠. 여기까지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 문제 풀겠지만 저는 계산 안 하고요. 바로 7의 배수를 찍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70이니까 당연히 7의 배수가 정답이 되겠죠. 밑에 있는 9.45는 7의 배수고요. 나머지 모든 보기는 7의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순식간 판단되는 꿀팁이죠.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저랑 수업 진행하신 분들, 제가 지금 오늘 처음 하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했다는 얘기예요. 그 긴장감을 풀어야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 나눠가면서 긴장감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이제 영상 수업이잖아요. 이 파일은 다음 검색창에다가 이양민 토목치 좀 검색해 주시겠어요? 이양민 토목치 검색하시면 다음 카페 나옵니다. 다음 카페 가입하시면 PDF 파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저도 여러분하고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세세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한정돼 있고 요 수업의 특징은 지방직 앞두고 사실은 국가직을 이제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하면서 원인을 분석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론 수업이 아닙니다. 나와 있는 해설을 바탕으로 볼 예정이고요.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이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다음 카페 이양민 토목직입니다. 그쪽에다 이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본격적으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둥에 대한 설명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기둥이란 정의입니다. 쭉방향 압축력을 주로 받는 구조물로 장주, 가늘고 긴 부재, 세장한 부재겠죠. 두 번째 줄 좌골파게 부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기 2번 장주는 기둥의 단면 도심축 방향으로 인장력 압축력이죠. 보기 1번과 모순 아니에요? 아까 보기 1번에서 인장력 번호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문제 유형 A로 판단하고 있어요. 답은 2번이에요. 3번은 핵에 대한 정의입니다. 핵 코어죠. 기둥 단면에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축하중의 작용 범위는 편심거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편심거리가 핵 코어와 같게 되면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대표적인 코어 하나만 보도록 할까요? 직사각형 단면, 정사각형 단면, 회전이 고려되는 방향의 치수가 h인 경우 코어는 6분의 h죠. 라디건 공식이겠죠. 당연히 이렇습니다. 보기 4번 양단이 고정되어 있고 길이가 l인 양단 고정. 임계하정을 계산하기 위한 유효 길이는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l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4개가 있죠. 지금 한 개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 지지는 구두로 말씀드려 볼까요? L.
다음에 고정 힌지 혹은 뭐 고정 룰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루트 2분의 L, 근사값 0.7L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고정 자유, 캔틀레브 지지죠. 이 경우는 2배 긴 2L이 되겠죠.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가 이제 다크호스죠. 그러니까 쉬운 듯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시면요. 부동전 차수를 묻고 있어요. 1장 응용역학 일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만든 방법을 쓰고 있고요. 외적과 내적 총 부동전 차수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제 수업을 듣지 않거나 따로 공부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아는 방법 문제를 풀어도 무관합니다. 자, 외적 부동전 차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A점의 힌지, 미지 반력수가 2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D점은 롤러 지점이죠. 미지 반력수가 1개. 그러니까 토탈 미지 반력수는 총 몇 개냐면 3개. 평면상의 평형 방정식수는 시그마 V는 0, 시그마 H는 0, 시그마 모멘트는 0, 항상 3개입니다. 빼주면 0이라는 얘기는 외적 정정이라는 얘기겠죠. 자, 이 정도는 뭐 간단히 보실 거라고 제가 믿어볼게요. 자, 문제는 내적 정정 차수인데 폐합수입니다. 폐합수는 구조물에 의해 닫힌 공간이고요. 요거 계산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A점, B점, C점, D점, E점, F점, G점은 내부 인지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이 부분 전부 다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엇갈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왼쪽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잘 그렸나?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대략적인 형상을 보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잘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내부인지도 그림을 그려야겠죠? 여기 내부인지, 여기도 내부인지. 현재 여기까지 폐합수를 계산해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폐합수가 5개냐? 아니죠. 원래 그림과 비교해보세요. CG와 EB가 있죠. CG와 EB. 그럼 CG와 EB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수업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엇갈린 형태는 바깥쪽 당겨서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이 부재를 잡고 바깥쪽 당겨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반대쪽 이쪽 크로스도 마찬가지죠. 당기면 이렇게. 이 경우에 다시 몇 개가 추가되느냐, 폐합이 닫힌 공간이 하나, 2개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토탈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냐면 폐합수는 7개가 되는 거죠. 폐합수는 7개. 개당 폐합 하나당 3차 부동정이니까 곱하기 3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성력 해제수입니다. 구성력 해제수는 트러스의 경우는 절점, 그러니까 내부 인지에 매달린 부재수에다가 빼기 1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F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F점에 부재가 하나, 둘, 셋, 4개가 매달려 있어요. 빼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를 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기 밑에 공식의 하단에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 있죠. 얘를 미리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점도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빼기 1을 해주면 3인데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A점은 G점 보시면 안 되겠죠. 2개니까 빼기 1. B점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빼기 1 해주면 마이너스 4.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누적 개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암산 시작합니다.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9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9입니다. 7, 3, 21에다가 19를 빼주면 2차겠죠. 전체 부정정 차수는 외적 정정 0차죠. 여기다 2차를 더해서 플러스 2차 부정정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3번이 문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보통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감 잡았네 이러면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항상 아니다 싶으면 발을 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끝장 보고 싸우겠다고 생각하면 10번 찍어 넘어가는 문제는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말 아니다 싶으면 발 빼고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문제부터 먼저 풀면서 이 박자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박자. 문제 풀 때 박자 못 맞추면 스택 꼬이거든요.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어서 3번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는 요소의 응력 상태를 묻는 문제입니다. 즉 수직 응력, 즉 휘목력의 크기와 방향, 전달 응력의 크기와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크기는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듯 어려운 듯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이 거의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기출프리반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문제 정답은 지금까지 항상 가운데 시점입니다. 왜냐면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시점은 무응력 상태야. 즉 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간질간질 우리를 한번 떠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가능성은 가운데 시점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과거에 이런 구급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조물에 구멍을 뚫고자 한다. 지금과 같이 A점, B점, C점, D점 중에서 어느 점에 구멍을 뚫을 것인가. 그럼 당연히 힘이 작용하는 부분보다는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 즉 무응력점에다 구멍을 뚫는 게 낫겠죠. 마찬가지 정답은 C점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정답이 3번인데요. 전달 능력이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전달 능력을 지워버려야지만 답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내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시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SFD 그리고 지금부터 BMD 그린다라고 하면 이 문제 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초급자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찬찬히 보시고 눈에 들어오는,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남는 부분까지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무관합니다. 자, 반력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외력이 하향 PP 각각 2P니까 좌우 대칭 반력은 그의 절반, 마찬가지로 PP 이렇게 되겠죠. 자, 그에 따른 SFD와 BMD는 그리는 방법은 논해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크기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요. 전형적인 휘목력과 전형적인 전단육도를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휘목력 구하는 공식은요. 뭐예요, 여러분들? I분의 MI. 이번에 20번 문제 푸는 게 요거 푸는 문제죠. 그렇죠? 전단력 구하는 문제는 공식은 IB분의 VQ입니다. 가볍게 정의 말씀드리면요. I는 중립축에서 단면 2차 모멘트, M은 당연히 해당 점에서의 모멘트 단면의 크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Y는 중립축에서 해당 점까지 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IB분의 VQ는요. I는 마찬가지로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B는 해당 점에서의 폭을 가리키고 있고요. V는 해당 점에서의 전단력, Q는 해당 점에서 한쪽 면에 대한 중립축에서의 단면 1차 모멘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휘목력도 먼저 보시게 되면요. Y가 0이니까 중립축에서 휘목력은 0이 됩니다. 그렇죠? 최대와 최소는 당연히 상현 가장 위쪽과 하현 가장 아래쪽에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삼각형이 엇갈린 형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단 응력은요. 현재 크기만을 가리키고 있겠죠. IB분의 VQ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상현과 하현에서는 그 크기가 0이 됩니다. 대신 중립축에서는 최대값을 갖는 2차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M이 작아진다고 하면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V가 작는다. 이렇게 배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SFD를 보시면요. 좌측 첫 번째 구간은 플러스 전단력, 맨 우측에 마지막 네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전단력입니다. 자, 플러스 전단력은 시계 방향 전단력 이렇게 갖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단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 전단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전단 응력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전단력과 전단 응력은 반드시 그 방향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점을 지정을 했다. 요 점의 전단 응력은 전단력이 시계면 똑같이 시계 방향을 가리켜야 되고요. 이때 주의할 게 전단 응력은 위쪽과 아래쪽에서도 평형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전단 응력이 존재를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시계다. 우력으로 보면 시계죠. 이렇게 반대로 반시계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오른쪽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전단력이 반시계니까 똑같이 평행하니까 반시계 그려주시고 위아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게 반시계니까 이게 시계죠. 항상 전단 응력은 좌측의 이 경우와 우측의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빨간색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파란색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휘목력입니다. 휘목력은 자, 중립축에서 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모멘트, 좌측의 정모멘트다. 위쪽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압축. 이렇게 그릴까요? 압축, 압축. 아래쪽에서는 인장. 오른쪽은 부모멘트죠.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인장. 부호로 볼게요. 그림으로 보지 마세요. 아래쪽에서는 압축입니다. 자, 이러한 지식을 총괄해서 지금부터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좌측 그림 보시면 A점입니다. 자, A점을 볼까요? 요 A점 우측에 같이 보시면 전단력은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중립축에서 위쪽에 있으니까 압축이 돼야겠죠? 그럼 보기 1번은 압축받으면서 아까 시계면서 나머지 파란색 이렇게 맞추니까 맞는 보기구나. 보기 2번 B점이죠? B점은 어떤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전달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전달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달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전달 능력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전달 능력이 있어야 전달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밥을 먹어야 배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페이크 속기 좋죠. 여기 전달 능력은 없습니다. 보기 2번. 대신 휘목력은 중립축에서 중립축 요 부위 점선이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인장, 정보 매트에서 인장이니까 나가는 인장입니다. 보기 3번 보시면요. 시점인데 시점은 딱 속기 좋아요. 여기 보시면 전달 능력이 없으니까 전달 능력도 없고 전달 능력은 밥 먹었다. 밥을 먹어야 배가 나올 거 아니야. 전달 능력이 밥이야. 밥을 안 먹었으니까 전달 능력도 없는 거죠. 휘목력은 있느냐? 그런데 중립축이잖아. 중립축이니까 휘목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3번은 시점, 무응력 상태 이렇게 그려주셔야지만 정답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멍 뚫는다? 어느 점에 구멍 뚫는다고요? 시점입니다. 다음에 D점 보도록 할까요? D점은 요 밑에 두 개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단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전단 능력도 없고 그렇죠? 하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쩌죠 없습니다. 다음에 휘목력인데 휘목력은 중립축은 아니고 하단에 있으니까 우리 정모멘트 받는 거니까 전부 다 정모멘트죠. 아래쪽에서 인장받겠죠. 당긴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괄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똑같은 기출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3번 문제가 6장 재료과 140번과 141번이니까요.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두 문제 같이 한번 병행해서 풀어보세요. 저는 4번 보도록 할까요? 4번 문제는 미소 요소에서 최대 전달 능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모함부터 출발해서 정확하게 다 설명한다라고 가장 퍼펙트하겠지만 그러면 좀 내용이 무거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거고요. 모함 부분은 교재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키워드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적고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그렇죠? 주응력입니다. 주응력. 최대 및 시그마 1, 시그마 2 혹은 맥스 미니멈을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주응력. 두 번째는 최대 전달 능력이겠죠. 최대 전달 능력. 기호로는 당연히 타우 맥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게 만들어지느냐? 주응력은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주응력 언제 만들어져요? 바로 전달 능력이 뭐일 때? 0일 때죠. 전달 능력이 0일 때가 곧 주응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전달 능력 언제 만들어지냐? 이건 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직교하는 두 축의 수직 응력 크기가 같을 때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분명히 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 관계는 어떠냐? 이 둘 사이 관계는 어떠냐? 타우 맥스는 모아원에서 이게 반지름이거든요. 모아원의 지름은 두 개를 빼줍니다. 수직 응력을. 나누기 2를 하고 절대값을 붙이면 이게 반지름이겠죠. 이 위에 것만 본다라고 이 위에가 모아원의 지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즉, 이 문제도 이 식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물론 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겁고 무거운 식을 이제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시험장이었다. 잘난 척이 아니라 그냥 요 식 갖고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볼까요? 자, 맨 처음에 4번 문제 보시면요. 23도 9까지 4번 문제죠. 여기 15도는 페이크야. 이거 볼 필요 없어. 딱 보시면 전달 능력이 좀 있어요, 없어요? 전달 능력이 없잖아. 여기 전달 능력이 있어요? 전달 능력 없죠? 그 얘기는 전달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주응력 상태다. 이미 여기 나와 있는 75와 여기 나와 있는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35가 최대 및 최소를 가리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최대 전달 능력 어떻게 구한다? 이 주응력의 차에다가 그렇죠? 나누기 2를 내서 뭐 하면 된다? 절대값을 붙이면 된다. 빼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 75에서 35를 빼는데 주의할 건 이거는 마이너스 35입니다. 75에서 빼기 35 나누기 2를 하고 절대값은 뭐 의미가 없긴 한데 굳이 붙여주면 이게 타워 x다. 그럼 75 빼기 35는 더하기가 되면서 얼마가 되는 거야? 110이 되는 거죠. 나누기 2 하면 정답은 55 메가파스칼이다. 똑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에 볼까요? 15년도 지방 구분 문제입니다. 자, 여기 전달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미 주응력 상태는 얘기겠죠. 주응력이다. 그러니까 최대 전달 능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두 개를 빼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나누기 2하고 절대값을 붙이면 된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페이크. 100하고 여기 마이너스 50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0에다가 마이너스 50 써줘야겠죠. 주의 나누기 2를 내주면 절대값. 그럼 합치면 위에 거 분자는 150이죠. 플러스 되면서 150 나누기 2 하면 75.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문제 정답이죠. 자,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볼게요. 자, 하나 더. 요거 볼까요? 요거. 아이고, 그림 좀 지저분하다. 침범하지 마. 요 문제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자, 22년도 지방직 문제입니다. x는 마이너스 60, y는 마이너스 20입니다. 그죠? 최대 전달 능력을 묻고 있는데 보시면 전달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얘가 무슨 상태다? 중력 상태다.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한다고요? 최대 전달 능력은 바로 쓸게요. 두 개를 빼서 하나는 요거부터 쓸까? 마이너스 60 부호 주의해 주시고 다시 마이너스 20 나누기 2 마지막에 절대값. 자, 요거 플러스 되면서 앞에는 마이너스 60 더하기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40. 2 나누면 마이너스 20 절대값 붙이면 20이죠. 정답 몇 번이다? 어때요? 23년도 지방직 나오면 절대 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손잡고 당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맞추세요. 그렇게 하나씩 해치우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주변부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저는 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5번에 벡터 구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나왔던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초급자 비중급자분들 건너뛰시고요. 그 다음에 7급이라 할지라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대다수 분들은 6번 문제 보셔도 무관합니다. 참고로 그 히스토리 문제는 여러분들 기본서 기준으로 226번과 225번 18년도 9까지 7급 13년도 9까지 9급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첫 번째 줄 B점에서 C점 방향으로 크기가 10km인 F에 의해서 A점에서 모멘트 벡터를 구하라 나와 있죠. 우측 해설을 보시면 총 4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흰 벡터가 2개니까 3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으로 보도록 할게요. A점의 모멘트 벡터 구하는 과정은요. R은 위치 벡터고요. F는 흰 벡터입니다. 즉 위치 벡터와 흰 벡터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흰 벡터를 구하는 과정이 위에 있는 가로 1번과 가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이 위치 벡터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흰 벡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위 벡터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우리 단위 크기가 지정이 돼야지만 그것의 배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좌측에 보시면 10km이다 10배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단위 크기에. 그래서 단위 벡터를 먼저 산정한다. 두 번째는 배수를 표현해서 흰 벡터를 산정한다. 단위 벡터 구하는 방법은요. 여기 B점과 C점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좌측 그림 보시고요.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B점, 끝은 C점이죠. 항상 단위 벡터, 위치 벡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 끝에서 시작을 빼주는 거야. 나중에서 처음을 빼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자, 0에서 6을 빼주고요. 각각의 X축과 Y축과 Z축을 지칭하고 있는 단위 벡터 각각 I, J, K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0에서 우측 보세요. 0에서 6을 빼주고 단위 벡터 I를 붙인 거예요. X축의 단위 벡터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8에서 0을 빼주고 그 다음에 우측 볼까요? 마이너스 8에서 0을 빼주고 Y축의 단위 벡터 J를 붙여준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뭘까요? 5에서 5를 빼주고 0이 되겠죠. 5에서 5를 빼주고 Z축의 단위 벡터 K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분모는 뭐냐? 분모는 각각의 요 결과 있죠. 요 결과를 갖다 계산을 한 다음에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제곱해서 루트 이렇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 항인 K는 사라지게 되니까 결과는 얼마가 되느냐 읽어볼까요? 마이너스 0.6i, 마이너스 0.8j 요게 바로 힘의 단위 벡터에 해당합니다. 그럼 힘 벡터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 읽어보시면 첫 번째 우측 끝에 10kg나 나와 있으니까 10배를 해주시면 돼요. 10배. 단위 벡터의 10배다. 물론 단위는 킬로뉴턴이겠죠. 결과를 읽어보면 마이너스 0.6i, 마이너스 8j가 됩니다. K는 0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치 벡터 보도록 할게요. 위치 벡터 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AB방향의 위치 벡터죠. A점이 요 점이죠. 그럼 어떤 게 시작이고 어떤 게 끝일까요? 이번에는 이 부분이 끝이고 이 부분이 시작이 되겠죠. 항상 끝에서 시작을 빼준다. 나중 걸 처음 걸 빼준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누구에서? 6에서
4를 빼주고 그대로 6에서 4를 빼주고 단위 벡터 i를 붙여주고 두 번째 거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0에서 0을 빼주고 0에서 0을 빼주고 단위 벡터 j를 붙여주고 마지막 5에서 마이너스 3을 한 번 더 빼줘야 됩니다. 빼기 3이에요.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토할 것 같죠? 그렇다. 마지막에 단위 벡터 k를 붙이면 됩니다. 그럼 결과는 얼마가 되느냐? AB 방향의 위치 벡터는 2i 더하기 8k입니다. 참고로 j는 0이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벡터 곱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요게 이제 툴이 있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식 보시면 여기 ijk 그대로 단위 벡터 적어주시고 두 번째 줄은 위치 벡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힘 벡터입니다. 맨 위에는 단위 벡터. 요 곱해주는 방법이 있죠. 곱해주는 방법은요. 그대로 이 결과를 옮겨 적고 우측에 이게 이제 원래는 공식이 토합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밑에 있는 한 줄인데 이게 공식이야. 이게 뭐 하자는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 전공 때 아마 교수님이 이 공식 푸는 방법 알려주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점선이 그려지는데 이 보이나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복사해서 우측에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였죠? 다음에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구하는 방법을 잘 봐보세요. 두 번째 j 0부터 시작하는데 요렇게입니다. 순서가 요게 1번, 여기 2번. 1번과 2번을 빼주는 거야. 1번과 2번. 1번, 요 크로스 화살표는 곱하는 것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1번, 요게 2번이죠. 그죠? 요걸 빼주고 단위 벡터 곱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한 칸씩 옆으로 밀려주면 되는 거야. 요렇게. 요게 3번, 요게 4번. 3번은 8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겠죠? 8 곱하기 마이너스 요게 3번. 그 다음에 요게 4번. 빼준다. 끝이냐? 아니죠. 여기 하나 더 남았죠? 요렇게. 요게 5번, 요게 6번. 포기하지 마! 나도 포기하고 싶은데 계속 하는 거예요. 5번, 여기 6번, 마지막에 K를 붙인다.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최종 결과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64i, 48j, 16k입니다. 요 곱하는 요 과정은요. 제가 한번 적어놨습니다. 여기 좌측에 적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멈춰서 보시고요. 아까 설명한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답은 이래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이게 4번이었나요? 4번인데 출제자 의도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네,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6번 보도록 할까요? 6번 문제는 6장 재료값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축 변형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축부제입니다. 자, 해설 보시면 구하는 공식이 2a분의 fl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이고요. 보시면 전체 길이도 같고 그 다음에 강성이죠. 탄성계수와 면적도 전부 다 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면 이 두 개 위에 있는 축부제의 축 단면력의 크기만 달라지게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외력이 또 공교롭게 전부 다 우양력이죠.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B형 같은 A형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외력 전체를 갖다 구하게 되면 다 합치면 3P, 2P, 2P, P를 합치면 우양력 전체 8P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력은 그 정도 안에서 반대 방향 얼마다? 8P가 됩니다. 첫 번째 구간에 우리 축단면력은 얼마가 되는 거냐? 요 8P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해설지처럼 이렇게 다 더해서 구해도 상관없겠죠. 자, 두 번째 구간은 8P에서 누굴 빼주겠어요? 3P를 빼주는 거니까 5P. 그 다음 구간은 단면력이 얼마가 되냐? 2P를 빼주니까 3P. 마지막 구간은 2P를 빼주니까 얼마다?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그대로 써주면 요게 8P, 요게 5P, 다음 세 번째 구간이 3P, 마지막 구간이 당연히 P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통 문자 다 더하고 2분의 1은 다 똑같은 분자니까 8P, 5P, 3P, P 더하면 4, 9, 17, 2A분의 17PL이 문제 정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지방지게 나오면 꼭 맞춰주시고 나와 있는 문제 우리 기본서 갖고 계신 어떤 교재에서 그 주변별을 꼭 풀어보세요. 강세입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거의 매년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회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은 4장 트러스 해석입니다. 전형적인 문제 용어로 볼 수 있지만 이 초급자분들이 보통 트러스에 좋아하죠. 집착한다는 표현보다는 좋아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이렇게 약간 좀 조금 특이하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이런 문제에서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질문은요. EH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롤러 지점 2점에 붙어 있는 첫 번째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라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면법보다는
절전법이 조금 더 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구하는 방법은 이점의 수직 반력을 먼저 산정 후 이점에서 절전법, 절전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자법, 뭐 시력도, 뭐 연립방정식, 뭐 사인 법칙 전부 다 절전법의 한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H 부재 부재로 구하면 되겠죠. 자, 이점의 수직 반력 구하는 과정은 우측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한테 양해 부탁드릴게요. 한번 구해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카페 이양민 토목치 검색하셔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뭐 질문하면서 눈치를 보고 그래요. 저도 제 마음에 안 들면 답변 안 드릴 거니까 농담이고요. 아니, 답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해보고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안 해보고 먼저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EH입니다. 해설지에는 사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나,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교재나 설명하려면 표현하기 좀 어렵거든요. 제가 축적법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요, 우선 반력은 구했다는 전제하에 4kN입니다. 그죠? 이 기하적 관계를 보시면요, 좌측 그림만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 삼각형이 기하적 관계인데, 물론 이 삼각형을 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경사부재의 기울기를 알기 위함이야. 밑에 보시면 이게 8m고 그다음에 여기는 6m죠. 그럼 이게 전형적인 형태야. 약분한다라고 하면 여기 3, 이쪽이 4, 이쪽이 5가 되겠죠. 이 3, 4, 5를 여기다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렇게 3, 4, 5. 그죠? 그러니까 이 경사부재의 부재력의 기울기가 높이는 3, 밑변은 4, 빗변은 5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평형방정식입니다. 시그마 V는 0이다 라고 식을 세우고, 가끔 이거 아까 방향 잘 놓치신 분 있는데 요게 인장 표현한 거야. 절점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화살표 대가리를 그리는 게 인장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시그마 V는 0이다. 그러면 이 경사부재, 나한테 필요한 건 수직력이잖아. 이 수직선분. 얼마가 되는 거냐? 이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빗변분의 높이. 이게 수직이야. 수평이었다. 빗변분의 밑변에 해당하겠죠. 즉, 지금은 FEH의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바로 5분의 3이 되는 거죠. 다음 여기 하나 더 있죠. 4kN. 마찬가지 상향력이니까 플러스 4는 뭐다? 0이다. 얘 구하면 4를 반대편 넘기고 3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 즉 압축이면서 크기는 3분의 20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번외로 저는 사실 시력도를 구했을 것 같아요. 재수없지만 시력도는 여러분한테 표현하기 좀 어려워서, 시력도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상에 제가 표시해 볼게요. 자, 우선 반력은 똑같이 구해야 돼요. 반력이 아까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4kN. 이 힘의 관계가 딱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얘가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이게 밑변이잖아. 밑변은 8에 해당하는 4, 빗변은 5. 높이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방향을 보시면 얘랑 같죠? 이게 3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4kN이면 자연스럽게 3대 4대 5니까 얘는 4 곱하기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바로 3분의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크기는 3분의 20이고, 그 다음에 이건 제 수업 들은 분에 한해서 제가 Y자 형태가 아닌 이상 이렇게 요 세 개의 부재력은 퐁당퐁당 말씀을 드렸죠. 가까운 순서대로. 무슨 말이냐? 요 절점을 누르는 얘가 압축이다라고 하면 얘는 인장, 얘는 압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20이 되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해설지 보시고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항상 꼭 풀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작전이야. 이건 일종의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게임이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게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열을 평온하게 어떤 게임처럼 끌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긴장하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여러분이 못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을 시험장에서 발휘하지 못할까봐 그게 가장 염려가 됩니다. 알겠죠? 그렇다.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5장 답례 성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문제형 D가 총 3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과 8번과 마지막 17번인데요. 8번이 지금 이 문제고 17번은 틀었습니다. 5번은 똥이에요. 네, 피하시고요. 8번과 17번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8번 문제고요. 문제 읽어보시면 두 번째 줄, 극한성 모멘트의 비를 묻고 있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가 아니에요. 보통 극한성 모멘트는 직교하는 두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합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P는 IX 더하기 IY.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이 문제도 그렇게 풀 수 있지만 출제 의도상 본다라고 하면 얘는 평행추 정리를 쓰는 거예요. 우측 해설지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평행추 정리가 나와 있는데 IP 임의점은 IP 도심점에다가 A는 면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D는 처음 보셨죠? D는 원점 거리예요. 그러니까 5점부터 예를 들어서 원 A는 이미 도심점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해당하지 않고요. B점과 C점, 그러니까 원 B와 원 C의 5점까지의 원점 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림으로 표시한다. 이 두 번째 그림이 나와 있지만 제가 좌측 원래 원본 그림에다 표시한다라고 하면 원 B의 원점 거리는 요 가운데 점을 찍고 요 거리가 원점 거리. 요게 바로 D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 C도 한번 해볼까요? 원 C도 마찬가지로 여기 O에다가 점 찍고 C1에 가운데 점 찍고 연결하면 요게 바로 뭐가 된다? D2가 되는 거죠. 이 각각의 D를 갖다가 제곱해서 면적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심점에 극관성 모멘트와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D1과 D2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D1과 D2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D1이 필요한 게 아니라 D1의 제곱이 필요한 거고 마찬가지 D2의 뭐다? 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D1의 제곱은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이니까 여기 빗변이죠. 그러니까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과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밑변은 요게 2R이 밑변이고요. 요게 높이죠. 높이. 그러니까 2R, 요 원의 원점 거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반지름 R에다가 이 원의 반지름 R이니까 2R이죠. 높이는 그냥 R이고. 그러니까 2R의 제곱에다가 R의 제곱을 더하면 얼마다? 5R의 제곱이 바로 D1이 아니라 D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D2도 계산한다. D2의 제곱도 계산한다라고 하면 얘도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이겠죠. 밑변은 전체 4R이고요. 여기 R, 2R, 3R, 요 2R의 절반만 들어가니까 4R이 되겠죠. 높이도 마찬가지로 여기 RR, 2R입니다. 그러니까 T2의 제곱은 4R의 제곱, 2R의 제곱하면 얼마다? 20R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평행치 정리, 극관성 모멘트의 평행치 정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 이게 빠졌다. 도심점의 극한성 모멘트를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제가 구하는 방법은 직변 두축, 해설지 우측 상단을 봐주세요. 더해서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다이렉트로 한번 알고 있는 게 정상이긴 하나, 미안해요. 여러분이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비정상이고, 여러분들은 보통 이 단계 밟아가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름으로 보통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 원의 단면 2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의 4승이죠. 요것도 64분의 파이 d의 4승. 도심점을 통과하면 다 똑같으니까 두 개 더하면 32분의 파이 d의 4승. 근데 지금은 반지름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D는 2R이죠. 2R. 집어넣으면 2를 4번 곱하면 16, 약분하면 2분의 파이 R의 4승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원 A부터 보도록 할게요. A, 얘는 B, 얘는 원 C입니다. 자, A는 도심점 통과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 결과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B부터는 이제 평행치 정리 써야겠죠. B, 요건데. 자, 원점, 요거 도심축 단면 2차 극한성 모멘트에다가 요거에다가 면적, 파이 R의 제곱이죠. 아까 D1의 제곱은 요거라고 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결과는 요거는 2분의 뒤에 있는 항은 5니까 2분의 10 앞에 2분의 1과 더해주면 2분의 11이 되는 거죠. 좀 지저분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마지막 원 C를 보게 되면요. 원 C도 마찬가지죠. 도심축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에다가 동일하게, 그죠? 거기에다가 면적, 그 다음에 아까 요거 20R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요게 20이니까 2로 분모를 통분하면 분자는 40, 2분의 40, 2분의 1, 2분의 41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얘하고 얘를 2분의 파이 R의 4승을 소거해버리면 몇 대 몇이다? 1대 11대 41이 되는 거죠. 사실 풀고 보면 좀 재수없지만 나는 할 만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시험장에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 다수는 출제됐던 문제까지 풀기도 사실은 버거워. 그러니까 조금만 변화가 나오면 내가 여러분한테 자꾸 제가 조심스럽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해요. 강좌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제 짧게만 보통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이론 트렌드는 기사 강좌부터 좀 강의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은 걱정스러운 게 이게 문제 유형이 좀 바뀌면 생각하기 사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지루하고 좀 지겨운 거 나도 알고 있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여진 커리큘럼에서는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고 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좀 미안한데 대충 풀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이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얘기는 너가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딱 출제를 봤어. 너무 자주 나왔어. 그럼 대강대강 풀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푸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더라도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세요. 이게 역학의 학습 방법입니다.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멘탈이 그렇죠? 이 시험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8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으아, 진짜 어렵다, 그죠? 이번엔 9번 보도록 할까요? 9번 문제는 2장 정정부 해석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비교적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제 바람은 초급자분들도 전부 다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읽어보시면 문제는 게르보 구조물이에요. 그렇죠? 수직 반력의 크기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쯤의 수직 반력 크기가 2kN 이때 하중 P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니까 R점이 0이다. 평형 방정식으로 미지수를 구해야겠죠. 자,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내부 인지가 있는 B점에 집중 하중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보통 우리 실력자분들도 많이 혼동할 수 있거든요. 제가 완벽한 자유뭉치도 밑에 그려놨습니다. 자, 위에 단순보 구간 A, B를 위로 올렸고요. 네임보 구간이죠. B, C, D, E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올라간 B점은 힌지로 처리하고 내려간 B점은 자유도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부 인지에 제한된 이 집중하중 6kN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원래 완벽하게는요. 위에다가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 B점 밑에다 그리면 헷갈립니다. 위에다 그려주시고 다시 AB 부재에서 단순보죠. 반력으로 받은 후 밑으로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민보에다가. 그렇죠? 근데 위에는 구조를 보시면요. 단순보 A, B에서 위에 있는 외력 6kN과 반력 6kN이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죠. 그러니까 상쇄. 보통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밑에 있는 6kN만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내부 인지에 있는 집중하중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섬세하게 봐야 될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야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부 인지에 있는 집중하중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에 있는 보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보로 바로 내려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점선 박스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문제를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 반력의 크기가 이점의 수직 반력 크기가 얼마나 나와 있냐면 2kN이다. 여기 제가 그대로 옮겨 적었고요. 그러기 위한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디서 평형 방정식을 쓰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바로 C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구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우측에 보시면 C점의 모멘트 평형 방정식은 0이다. 나머지는 뭐 모멘트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반시계, 얘는 시계, 얘는 반시계겠죠. 이렇습니다. 집어넣고 나면 P는 13kN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은 6장 재료역학이고 비교적 뭐 평이한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초급자, 중급자 갈리게 되거든요. 공식을 좀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푸는 과정 대충 알고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요. 최대 힘력 구하는 문제야. 그렇죠? 참고로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 제발 제일 작은 거 가능하면 빼고 찍으세요. 확률적으로 야 교수님이 몇 개를 경우의 수를 따지고 나서 보기에 배치했을 거 아니야. 큰 거 묻는 문제는 제일 작은 거 빼고 찍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러니까 최대 모멘트 가지고 맨 끝으로 가볼까요? 단면계수 나눠주면 됩니다. 단면계수는 직사각형 단면은 6분의 BH의 제곱이죠.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최대 모멘트 구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거기까지만도 2장 정정부 해석이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선 반력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반력은 RA부터 먼저 구할까요? RB부터 구할까? 해설지랑 똑같이 RA부터 구할까요? 이렇게 RA 가정하시고 어디서 모멘트 평형 방식 쓰면 될까요? B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식 쓰면 되겠죠. 그러면 등분파 하중을 집중 하중 바꿔주면 이렇게 그렇죠?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곱하기 6이 되는 거고 도심거리를 필요한 거니까 이 거리가 되겠죠. 이 8개 계산이 되니까 이 거리는 6의 절반에다가 다시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멘트 계산한다라고 하면 모멘트는 식을 써보면 RA 곱하기 이렇게 9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6에다가 이게 8개가 되겠죠. 요거 쓴 식이 밑에 이 식입니다. 는 0이다. 그러면 단순 계산이니까 RA는 얼마가 나오냐면 8kN 나오게 되는 거죠. 자, RA는 얼마다? 8kN이다. 이거 지우고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RA는 얼마다? 8kN이다. 딱 적고 나서 사실 이 과정에서 MX 구하는 과정이 바로 자연스럽게 공식이 떠올랐다. 그럼 쉽게 푸는 거고요. 여기서 뭐 전단력의 부호가 뒤바뀐다라고 해서 여기다 뭐 전단력 0인 거 찾아가지고 대입하고 있다. 이게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는 물 건너 간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한테 점수로 연결되는 건 단순하게 정답뿐만 아니라 제가 시험의 3요소 얘기했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지겹지만 제가 음식의 3요소, 식당에서 3요소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뜬금없지만 맛, 맛, 그 다음에 데코, 잘 꾸민 거,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어떤 교감을 하느냐. 시험에도 3요소가 있거든요. 시험의 3요소는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의 맛처럼 정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그것 못지않은 게 있죠. 그게 바로 뭐가 있을까?
데코레이션이랑 비슷하겠다.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시간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면 그것만큼 전부 다 점수로 환산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제가 교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시험 볼 때는 스트레스야. 이 스트레스 전부 다 점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절제되고 관리됐을 때 시험에서 어떤 극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야. 제가 외울 때 딱 떠오르는 거 금방 풀 수 있는데 아니면 이거 우왕좌왕 하는 거죠. 공식은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중화증과 등분파증 시작되는 이런 부분 전부 다 쓰입니다. 이 오메가 분의 반력 RA의 제곱입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기존에 여러분이 뭐 전단력이 0인 거, 보호 뒤바뀌는 거 쓴다. 그럼 그거 쓰세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16kNm다. 그 다음부터는 뭐 공식 대입이니까. 단면적 게트는 6분의 BH 제곱이죠. 분모의 분모는 분자로 올리니까 이건 거의 뭐 공식화 되어 있죠. 해당 모든 결과를 대입하면 밑변은 100, 높이는 200 제곱이죠. 6 곱하기 mx는 아까 16kNm, 뉴턴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10의 6승이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뭐 유효숫자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앞에 계급장 떼고 숫자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뭐 2, 4 약분하면 4. 정답은 4, 6에 24가 문제의 정답입니다. 제가 얼렁뚱이 아니라 필히 문제를 풀었는데 취업자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또 실력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거 아는데 왜 하냐?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는 모르는데 왜 하냐?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11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2장 정정부 해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서 초급자분들, 대다수분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에 꼭 맞추세요. 자, 보기를 먼저 분석해 보면요. 보기 1번과 2번은 단면력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축력과 전단력이죠. 보기 3번과 4번은 시점의 반력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시점의 단면력을 구하기 위해서 보기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반력도 구해야 됩니다. 자, 우측 해설지 보시고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읽어낼 수 있는 분도 있고요. 잘하셨어요, 그분들은. 네, 보통 이제 대다수분들은, 초급자분들은 같이 한번 풀면서 FM들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점의 반력을 가정합니다. 상향 반력, RC. 자, 모멘트 반력은 시계 가정할까요? 반시계 가정할까요? 그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부호가 플러스면 최초 가정한 방향이 참, 마이너스면 뒤집어 주시면 돼요. 저는 시계 방향 가정할게요. 이렇게 MC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 구조물 전체에 대해서 시그마 V는 0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수직 반력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측 해설 보시면 이렇게 상향을 플러스로 가정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얘는 하향이니까 마이너스 P, 얘는 상향이니까 플러스 RC겠죠? 는 0이다. 그러면 RC는 P다. 정답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최초 가정한 상향이 맞다.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점의 힘 모멘트 반력 MC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모멘트는 점을 지정해야겠죠? 그래서 시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요점이니까 모멘트 계산해보면 맨 좌측에 P부터 보면 반시계, 얘는 시계, 얘는 그냥 8길이 곱하는 거 아니죠? 요거 빼뜨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보면 맨 좌측부터 P 곱하기 전체 길이는 2L. 그렇죠? 그다음에 모멘트 외력 PL. 지점에 있는 모멘트 반력 플러스 MC는 0이다. MC 계산하면 플러스 PL. 플러스의 의미는 뭐라고요? 최초 가정한 시계 방향이 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 나머지는 사실 문제를 읽으면서 직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 100번을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자꾸 쌓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좌 남아있는 분들은 강좌 다시 듣는 것도 좋고요. 강좌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를 풀면서 차근차근 접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1번 A점의 축력이다. A점의 축력. 우리 제가 수업 때 했던 예시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은데 축력은 이렇게 나가는 게 플러스, 전단력은 이렇게 시계가 플러스, 모멘트는 이렇게. 좌측에서 읽어드린다라고 하면 이 보호체계를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축력은 좌양력을 가리킬 때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자, 쭉 지나가서 읽어드릴 때 지금 축력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얘는 전단력이고 얘는 휘 모멘트겠죠. 축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측 하단에 해설 보시면 A점의 축력은 0이더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B점에 발생한 전단력은 얼마다? 지나서 읽게 되면 요게 플러스인데 얘는 현재 반대 방향이죠. 하향이니까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기 3번 시점에 해당하는 모멘트
반력의 크기는 아까 계산했죠? 얼마냐면 여기 PL입니다. 예, 그대로 적어놨고요. 다음에 보기 4번 시점의 수직 반력은 얼마다? 상향 P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냐면 3번이죠. 모멘트 반력의 크기는 0이 아니라 0이면 내부인지라는 얘기잖아.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보기야. 미안하지만 미안해요 여러분, 들으신 분들. 다음엔 틀리지 말라는 얘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충격도와 전단력 선도, 핀 모멘트 선도는 밑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어서 12번 보도록 할게요. 12번과 13번은 2장 정정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비교적 평이하고요. 이 초급자분들, 대다수분들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13번은 초급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별건 아닌데 약간의 응용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A형과 B형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제가 비례관계라고 명명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아니야, 내 말 맞을 거야. 최근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기출됐습니다. 비례관계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먼저 아셔야겠죠. 비례관계는 약간 특이한 게 있는데, 특이점은 보통 위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반력을 구하는 게 일반적이나 반력 대신 조건식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A점과 B점의 반력이 같기 위한, 또 최근 문제는 B점 반력이 A점 반력의 2배가 되기 위한, 또 어떤 문제는 B점 반력이 얼마이기 위한, 이렇게 조건식을 제시해 하나를 줬다는 얘기는 하나를 뺏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 문제의 거리 x를 묻거나 집중화증까지의 거리죠. B점에서. 아니면 집중화증의 크기, 아니면 등분포화중의 크기, 아니면 등분포화중의 길이를 묻곤 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뭐라고 부른다? 비례관계. 첫 번째 비례관계를 인지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형방정식 시그마 V는 0과 조건식을 병합해서 문제를 만들고요. 마지막에 모멘트 평형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말은 복잡하지만 실제 풀어보면 별건 없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반력을 RA라고 보고요. 오른쪽 반력을 RB라고 보고 RA와 RB부터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쓰는 식은 시그마 V는 0과 조건식입니다. 자, 외력의 합력을 구해보면요. 등파 중의 합력은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렇죠? 2 곱하기 4, 8kN이죠. 그러니까 외력은 이 8kN과 우측에 집중하죠. 4kN, 총 얼마다? 12kN.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A와 B의 반력이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12의 절반에 해당하겠죠. 얼마다? 6kN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리 x죠. x를 구하기 위한 적절한 위치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시면 돼요. 지금은 B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쓰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자, 그러니까 맨 좌측의 RA는 B점에서 시계 방향 모멘트, 등분파 중의 합력은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집중하정 4kN 또한 반시계 방향이죠. 얘를 식을 써보면 이렇습니다. 6 곱하기 6, RA 곱하기 B점까지 AB 길이에 해당하죠. 얘는 등분파정을 집중하정 바꾼 거고요. 얘는 길이입니다. 길이를 왜 이렇게 적었냐면 여기 6m에다가 요 4m의 절반을 빼줘야지만 나머지 요 두 개를 더해줘야죠. 여기죠. 전체 요거리죠. 요거리 빼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4x는 뭐다? 0. 그러면 x 몇 미터 나온다? 1m가 나옵니다. 자, 당부 드릴게요. 지금 이 비례관계는 24년도 지방제 돈은 나온다의 전재산이 얼마 없지만 몰빵할 수 있어요.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두 가지 잘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문제가 비례관계인지 아닌지. 두 번째, 이 문제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이 주변부의 문제 중에서 문제 난이도가 다양합니다. 가능하면 전부 풀어보시고 얼렁풀다 넘어가지 마. 완전히 이해시키세요. 알겠죠? 꼭 중요한 부분은 완전히 이해시키세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은 특이하네, 그죠? B점의 수직 반력 크기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A점은 롤러지점이고요. 제가 롤러지점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력의 합력이 바닥과 직각입니다. 그려볼게. 제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이때 화살 방향이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아래쪽 것 같아요? 위에쪽 것 같아요? 물론 잘못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구하고 나서 답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최초 가정한 방향이 거짓이라는 얘기야. 뒤집으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저는 바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쪽 거. 왜 그런지 보도록 할까요?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 B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식을 대략 한번 잡아봤을 때 이 롤러 지점의 반력의 합력에 의한 모멘트 방향은 B점에서 시계요, 반시계요? 이렇게 반시계죠.
그런데 끝에 C점에서 모멘트가 현재 시계잖아. 이 둘이 서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얘는 반드시 하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에 잘 이해 안 된다? 사실 얘는 뭐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잘 안 되면 천천히 풀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알겠죠? 저는 방향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RC다라고 하면 RA다라고 하면 RA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모멘트 0 잡으면 되겠어요? B점에서 모멘트 0을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하단에 우측에 해설 보도록 할게요. B점에 모멘트 평형 방정을 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시계니까 이렇게 반시계죠. RA 곱하기 8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A가 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이 모멘트는 시계 방향이죠. 플러스 M이 되는 거죠. 이렇다. 주의할 게 있다라고 하면 이 모멘트는 8 길이 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급자분들. 그렇다. 그러면 넘어가면 R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바로 A분의 M이 된다. 요 얘기죠. 사실 그렇죠. 저는 2단계에서 이거 비들어가고 뺐을 것 같은데 이거 어디까지 제 생각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점에 수직 반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이 B점은 수직 반력과 VB, 그 다음에 수평 반력. 마찬가지로 방향이 잘못되면 뒤집어지는 거니까 방향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구해라? 얘를 구한다. 그러고 보니까 누구 하나 거슬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누가 거슬려요? 제가 보니까 RA, A점의 반력의 합력인 RA가 경사지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수직 수평으로 쪼개야 되지 않을까요? 자, 쪼개는 건 평행사변형 법칙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직사각형 법칙, 정사각형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그려서 합력을 어디다 집어넣냐? 요 대각선에다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력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의 크기 B랑 이 길이 B가 서로 일치한다.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 법칙, 우리끼리는 직사각형 법칙, 정사각형 법칙이라는 얘기죠. 이때 초급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거 잊을만한 한 번씩 이런 분이 나오는데 뭐 할 것 같은지 아시죠?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합력이 빨간색인데 대각선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자꾸 이런 데다 집어넣어. 그러니 이게 나오겠니? 그죠? 엉뚱한 결과 나오는 거지, 그죠? 이런 실수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쪼개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점점. 하나가 더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재수없지만, 우리 수학 얘기, 산수 얘기 잠깐 해보면, 억각이 있어요. 억각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Z자 이렇게 뒤집은 형태. 물론 Z자도 상관없고요. 지금 요 형태가 Z니까. 요게 세타다라고 하면 이 반대편 얘도 세타가 됩니다. 즉 요것도 세타. 하나가 또 있는데 직교하는 두각, 그러니까 요것과 요 직각이죠. 하나가 세타라고 하면 하나 건너 이 다른 한 개도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결과를 이 밑에 하단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문제에서 V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해서 VB에 해당하는 거 누가 있어? 얘 요거죠. 얘하고 수직 방향에 대한 시그마 V는 0을 통해서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얘부터 구해볼게요. 얘는 요 세타가 끼었으니까 코사인 관계죠. RA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아까 RA가 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붙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결과를 통해서 시그마 V는 0이다.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얘하고 얘밖에 없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RA 더하기 VB는 0이다. 그러면 VB는 넘기면 플러스 RAY에 해당하고 RAY는 이렇게 대입합니다.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방향은 이런 방향이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초급자분들 이게 좀 머리가 핑핑 돌죠? 그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대신 12번 넘어가면 안 된다. 멱살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자, 저는 이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7장 구조물의 변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변형례제 출제됐네요. 자, 축부제, 복부제, 축부제. 그 중에서도 외력이 한 개인 경우는 외적 1과 내적 1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외적 1, 내적 1.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이 둘은 동일합니다. 외적 1로 구한다라고 하면 정하중, 즉 서서히 증가하는 하중이니까 앞에 2분의 1을 곱해주시고 외력에다가 외력에 대응하는 변이 델타를 곱해주시면 돼요. 내적 1로 구한다. 변형 에너지를 또 가리키고 있고요. 시그마, 그 다음에 2, A분의 축단 면역의 제곱, 그 다음에 길이를 합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적 1로 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좀 실력자분들 외적 1로 구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왼쪽 그림을 봤더니 A 봉부제는 지름이 D인 원형이니까 이렇게 그려볼까요?
얘 면적을 A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변형해지는 자연스럽게 공식 그대로 U, A는 당연히 2A분의 그냥 P니까 P의 제곱 L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는 이제 봉부제가 문제가 되는데 얘는 지름이 좀 다릅니다. 가운데는 똑같죠. 가운데 이 부분의 봉부제 면적은 A. 다음 위쪽은 얼마 될까? 여기 지름이 2D인 거. 이 부분 말하고 있는데 자, 지름이 2배 커졌다. 면적이 2A가 아니냐고 갖고 묻는 분이 있는데 면적은 4A죠. 왜? 응? 우리 면적 구하는 공식이 4분의 파이 D 대신 2D의 제곱이니까 원의 면적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2배 커졌다? 면적은 4배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4A. 마찬가지 이 부분도 4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형을 해서 구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해설 보고 구할 거예요. 자, 이거부터 먼저 합산해서 구하고 합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거부터 구해볼까요? 위아래. 그러면 2, 아까 면적이 4A라고 말씀을 드렸죠. P의 제곱. 이 길이는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전체 길이 L에서 가운데 부분을 빼고 나머지 두 개의 길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L에서 2분의 1을 빼준 거고요. 나머지 가운데 거 여기 그냥 그대로 2분의 1이죠.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물론 면적은 A가 되겠죠. 자, 단순 계산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결과 얼마 나오냐면 16 2A분의 5P의 제곱 L이 됩니다. 질문은 B분의 A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적어놨죠.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고 약분하고 2A L 지워주고 P의 제곱 지워버리고 이 약분하면 8. 정답은 요게 분모고 요게 분자니까 얼마다? 5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문제형 B형인데 아마 이 문제를 선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리 풀어보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C형이라 느낄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이 문제 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보기서 한번 5분의 8, 8분의 5 이런 거 싫어합니다. 4분의 3. 내가 싫어한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 어쨌든 보기가 좀 짜증나게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이 문제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본수 갖고 계시는 분들 관련 부분 찾아서 주요부 같이 풀어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보도록 할까요? 15번은 이상 정정부 해석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향선이고요. 저는 영향선을 뮬러-그레스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풉니다. 3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1단계 구속력 해제, 2단계 단위변이 1 이동, 3단계 기하학적 계산입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영향선 버릴까요? 그러면 내가 고민을 엄청 해. 왜냐면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많이 힘들고 버거우니까 버릴까 말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저는 약간 욕심을 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런데 영향선도 어려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틀리신 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이 저는 노력해서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좌 남아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고 지금 이 문제 풀어보시고 어려운 거 빼고 A형 문제 정도 그림 찾는 거 정도 이 정도는 한번 욕심내 봅시다. 또 하나 저랑 수업 진행하시지 않은 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다른 방법을 쓰셔도 무관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시점에 대한 전단형 영향선이에요. 밑에 해설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 구속력 해제는 전단력은 가동 비회전단을 삽입한다는 얘기야. 가동 비회전단은 이렇게 그려주고요. 특징이 있는데 얘는 왼쪽과 좌, 오른쪽, 우 기울기가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수평도 마찬가지야. 자, 2단계 단위변이 1 이동은 전단력은 시계가 아니라 원래는 시계가 플러스죠. 제가 이제 이론 때 개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억지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왼쪽은 내리고 오른쪽은 올립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틀리신 분들 특히. 어떻게 될까? 그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내려가고 기울기가 동일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얘하고 기울기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크기는 L분의 A 요게 A고요. L분의 B인데 어차피 A, B 길이 같다. 그때는 2분의 1 0.5입니다. 2분의 1 0.5 여기도 0.5 이쪽도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문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왜 그리는 건 어려워도 남이 그린 거 답을 찾는 게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 A점 영향선 그리는 거 아니잖아. A점 고정이잖아. 고정이 어떻게 움직이니? 이거 움직였잖아. 얘도 움직였고 얘도 움직였고 정답은 그냥 4번이야 사실은. 아, 내가 흥분한 거 아니야. 그냥 속상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인즉슨
스트레스 잘 받지 마시고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문제를 갖고 계속 의심을 하세요. 응? 굳이 내가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만 노련함을 찾는다라고 하면 요 급의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지방직도 사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영양성은 말이 안 되는 영양성이라서 설명드릴 게 더 없습니다. 15번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16번 보도록 할까요? 16번은 5장 단면의 성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극한성 모멘트의 평축운이고 약간 생소했죠. 두 번째 문제는 그나마 좀 익숙한 단면 2차 모멘트의 평축운이고요. 그 급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저는 C형으로 분류를 했고요. 19년도 국가직 문제에 그러니까 문자로 나온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 접하니까 희한하죠.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 시험장에 문제를 풀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쉬운데 시험 볼 때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눈에 뭐 뒤집어 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읽어봤더니요. 시점은 도심점이고요. 면적은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X1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X1축은 제일 밑에 있는 이 축이네요. 얘가 얼마냐면 10만입니다. 10만 밀리미터의 4승이다. 이때 X2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죠? 얘는 도심이겠죠? 이렇게 되죠. 혹시 이 부분에서 떠오르는 거 없나요? 제가 일부러 한번 적어봤는데 단면 2차 모멘트 특징 중에서 면적 분포가 주로부터 가까울수록 아니면 멀수록 증가한다. 어떤 거였어요? 제가 면적 분포가 멀수록 이런 얘기 있잖아. 자, 수없이 많이 평행한 축 중에서 최소 단면 2차 모멘트는 제가 어디를 통과한다? 도심점을 통과한다. 즉 도심점을 통과하는 그 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단면 2차 모멘트는 뭐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찍는다라고 하면 IX1이 10만이니까 IX2는 10만보다는 커야겠어요? 10만보다는 작아야겠어요? 작아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답을 찍는 거죠. 그렇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저는 직관적으로 식을 만들어내니까 그 방법을 쓸 거고요. 수업 진행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연립으로 풀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풀어도 무관합니다. 그렇죠? 시작합니다. 자, IX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 구하는 방법은요. 우선 IX1에 비해서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겠죠? 식성을 잘 보세요. 이렇게 작다 빼기 우리 평행정리 면적 곱하기 축거리의 제곱이잖아요. 면적은 그대로 써주시고 주의할 게 있다. 축거리의 제곱인데 축거리 어떻게 써야 될까요? 축거리 축은 반드시 도심점을 기준으로 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축거리는 얘하고 얘인데 요 거리가 축거리 2 여기 1이니까 1 요 거리가 축거리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빼준다. 식을 써보면 축거리 1에서 큰 거 작은 거 빼주면 됩니다. 축거리 2의 제곱을 빼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여기 해설지 참고할게. 그냥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아까 IX는 10만 면적은 100 그죠? 여기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30 여기는 20 30의 제곱 20의 제곱을 빼주면 30은 900 20의 제곱은 900 20의 제곱은 400 빼주면 이건 500이죠. 그 다음에 100을 곱 빼주면 5만인가요? 10만에서 5만을 빼주면 정답은 5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처음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 찾아와 봅시다. 자, 찾아온다. 어디 갔냐? 짠! 찾았다. 됐어요? 자, 낫이 있나요?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좀 걸리니까 지워버릴게요, 제가. 자, 읽어보세요. 똑같잖아. 뭐가 달라? 그죠? 똑같다. 뭘 물어보고 있냐면 요게 IX1이고 IX1 요게 IX2인데 그죠? 이디만큼 떨어진 축 요거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 크기는 여기 IX 제로다라고 하면 크기 수는 아까 똑같죠. 축에서 멀면 멀수록 증가한다. 써볼게 제가. 자, 내가 쓰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IX1 더하기 면적 곱하기 축거리의 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축거리는 어떻게 되죠? 항상 이 도심점을 통과한 축에서 이렇게 해서 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요거는 얼마예요? 2D죠, 2D. 얘는 얼마? D. 그러니까 2D의 제곱에서 자리가 좀 좁은데
어차피 해설지에 있으니까 2D의 제곱에서 D의 제곱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2D의 제곱, 4D의 제곱, D의 제곱 빼주면 3D의 제곱이죠. 정답은 3자 들어간 거니까 이게 정답이네. 뭐 관점의 차이가 어딨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고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이 두 문제는 똑같진 않아도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응? 기대할게, 여러분들. 할 수 있어. 또 모르지. 얘는 지금 축의 방향은 좀 바뀌었지만 완전히 똑같이 뒤집어서 또 다른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정확하게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1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4장 트러스 해석입니다. 자,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험에 3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답, 시간, 스트레스. 정답은 틀렸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시간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잡아먹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재밌어요. 시험 전에 답해보 쓴다고 이렇게도 잘라보고 저렇게도 짧아보고 별 행동을 다 하는 거죠. 반력도 한번 구해보고 우측에 보시면 반력은 구할 필요도 없어 처음부터. 네, 그렇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높아지니까 사실 시험장 전체를 어떤 좌지우지하는 초급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중상급자분들이 많이 낚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트러스를 합성 트러스, 컴파운드 트러스라 불러요. 이유는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요게 단순 트러스고요. 나 밑에 있는 요게 단순 트러스입니다. 이 두 개의 단순 트러스를 트러스 부재 3개가 연결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컴파운드. 그러니까 합성 트러스라 부르는 거죠. 이런 합성 트러스는 본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 연결부를 먼저 구해야 돼요. 다른 데를 먼저 해석하면 일반적으로 잘 안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라서 연결 부위. 교수님은 그 중에서 비교적 양심이 있으셔가지고 개정 그나마 제일 쉬운 요걸 물어본 겁니다. 요거 이렇게. 자, 위에 있는 부분 잘라서 이 부분 자유물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그려놨습니다. 자,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A 부재, BF 부재는 뭐냐? 요게 축 부재잖아. 축 부재는 축력 외에 다른 부재를 가질 수 없고요. 이때 이 축력은 부재의 길이 방향으로 인장 또는 압축박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장을 그린 거예요. 인장은 절점에서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외력은 그대로 뒀고요. 아까 잘라낸 이 부재 왼쪽 봐주시고 요걸 좀 보여주시는데 이 왼쪽을 이렇게. 이게 FCD니까 FCD 그대로 적은 거고요. 이 비례관계는 요 삼각형의 기하학적 관계 쓰시면 되겠죠. 지저분하게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화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보시면 요 삼각형의 기하학적 관계가 요 관계죠. 요 관계인데 밑변이 얼마냐면 4m. 여기 있죠. 높이는 3m. 그러니까 4, 3, 5가 되겠죠. 여기 4, 3, 5입니다. 그러면 어떤 평형 방식 쓰는 거냐? 보통 여러분들은 냅다 모멘트 평형 방식 쓰는 거 좋아하는데, 그쵸?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풀긴 하지. 하지만 이 경우는 시그마 H는 0, 수평력에 대한 평형 방정식이 조금 더 편합니다. 왜? 얘는 이 방향 외에 다른 성분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외력, 수평력이죠. 수직력 말고 이거 말고 얘하고 얘가 평형을 이뤄야 되는 거죠. 즉 우양력을 플러스로 가정했다라고 하면 플러스 50에다가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FCD에 몇 분의 몇? 5분의 4. 5분의 4가 되는 거죠. 지울까? 지저분하니까. 5분의 뭐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FCD는 넘겨서 4분의 5를 곱해주면 50 곱하기 4분의 5니까 4분의 250. 계산하면 4, 6이 14. 4, 2, 8, 4, 5, 20. 정답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인장을 가정했으니까 플러스다. 인장이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 교수님이 난 좀 싫어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다. 난 싫어하는데 뭐 교수님 교수님 다 싫어하겠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싫어합시다. 그렇다. 그래서 17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급자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틀린 문제는 멋있게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18번 볼까요? 18번은 8장 부정적 해석, 그중에서 또 분배법, 길이방향 분배법에 해당합니다. 축부제예요. 자, 시점에 축방향 변이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 변이를 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구하는 방법은 분배법에 의해서 자, 축강성도의 합분의 힘에 해당합니다. 축강성도는 시점을 기준으로 AC 부재의 축강성도와 그 다음에 이번에는 BC 부재의 축강성도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AC 부재 축강성은요. 길이, 이때 주의할 건 길이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거분에 축강성 2A는 일정하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2A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C 부분은 마찬가지로 길이가 4분의 3L
일정한 축광성 EA. 이 둘을 어떻게 한다? 더해서 P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뭐 단순 계산이니까 밑에 해설지 나와 있고요. 이대로 이제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하나 더 욕심나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자, 변형해를 구한다. 아까 변형해를 구하는 문제 있었으니까 얘 구하는 방법은 그냥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델타인데 델타 C를 구해야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델타 C는 여기 나와 있는 16 정답이죠. 2A분의 3PL이니까 계산하면 32 2A분의 맞죠? 32 맞나? 3P의 제곱 L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 외에 뭐 반력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풀어가면서 대비해 주세요.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은 2장 정정부 해석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짠! 갖고 왔고요. 심지어 제가 필수라고도 붙여놨네요. 여러분들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필수 23번 문제입니다. 실금 문제로 버렸던 분들은 뜨끔하시겠죠? 똑같아요. 읽어보세요. 그래, 하나 다르다. 왼쪽은 2배. 지금 얘도 뭐다? 3배. 그러니까 얘도 3이 들어간 게 정답이고 그 당시에 제가 얘 아니면 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숫자가 2니까 이게 정답이겠죠.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자, 해설 똑같아요. 자, 얍삽하게 해설 중도 그것만 고쳤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점의 상향 수직 반력이 P의 2배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정입니다. 자, 우측에 해설지 보시면요. 요게 자유물체도 2배다 나와 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물체 그렸습니다. A, B를 위로 올려서요. 올려진 부분은 힌지,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뭐로 처리한다? 자유단. 이렇게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반력을 RB로 가정하고 단순부 A, B에서 어디서 모멘트 평형 방정했을까요? A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해서 쓴다라고 하면 P는 시계 방향 모멘트 A점에서, RB는 반시계 방향 모멘트겠죠. 자, 식 한번 세워볼까요? 그러면 P 곱하기 A 마이너스 RB 곱하기 L은 뭐다? 0이다. 그러면 RB는 L분의 PA가 됩니다. 이 힘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겠죠. RB는 뭐다? L분의 PA. 그 다음에 B하고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 써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서 쓰는 게 좋을까요? 요 B를 미지수 잡기 위해서 물론 다른 데도 됩니다. 제 생각은 D점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왼쪽에는 B점에 RB 즉 L분의 PA에 의해서는 반시계 모멘트, 문제에서 가정된 C점의 수직 반경 2P죠. 얘는 시계 방향이니까 마찬가지로 식을 세보면 마이너스 L분의 PA 곱하기 L, 요 길이가 L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P 곱하기 8 길이는 B입니다. 는 0이다. 사실 이 상태에서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숫자가 2밖에 없잖아. 2. 그러면 정답이 2겠죠. 다른 숫자가 튀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거로 생각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테크니컬한 방법은 문제가 복잡하다 할지라도 답을 찾는 어떤 팁, 요령, 시야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는 6장 재력학 문제입니다. 보통 초급자분들은 최대 힘응력 구하는 문제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이 문제는 최대 힘응력이 아니라 문제에서 보시면 하단부에서 30mm 떨어진 높이에서 작용하는 휘목력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식이 달라요. 큰 차이는 없고요. 자, 휘목력도 가볍게 그려보면 이 중립축이고요. 휘목력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정모벨트 받는다? 그러면 위에는 압축, 아래는 인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구하는 건 얘 아니면 얘를 많이 구하는데 얘가 아니라 어디 있다? 30mm 떨어져서 이 부분에 응력을 구한다. 즉, 요 길이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 구하는 공식은 I분의 MI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시그마는 I분의 MI 공식을 쓰는데 이때 주의할 거 Y는 중립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이 거리가 Y예요. 예전에 이거 별거 아닌데 구급시험 문제 이렇게 Y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식만 외워버리니까 I분의 MI 이 Y에다 30을 대입한 거야. 봐봐. 너 내 이름이 이학민이죠. 이학민이라서 꼭 나는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이름이 지칭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Y는 뭐라고요? 얘가 아니라 중립축부터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중립축 떨어진 거리는 중립축은 전체 높이 200의 절반인 100에서 3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 거리는 얼마다? 70. 그거 구하는 과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순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의 배수를 찍었을 것 같은데, 응? 정답이 이거죠? 7은 7, 그죠? 7이 14, 응? 7은 7, 7, 3, 21, 7, 5, 35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렇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자, 시점이니까 시점의 힘모멘트 구해야겠죠? 정중앙 부분이니까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 C 잘 다니죠? 시험에 잘 나오는 단면요. 대입하면 9km.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단면 2차 모멘트 먼저 구하고 들어갈게요. 12분의 BH 3승. 밑변은 100, 높이는 200이니까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대략 저는 이제 단위 이제 많이 풀어봐서 맞춰놓은 거고요. 아마 좀 서툰 분들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라 봅니다. y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mm. 나머지는 i분의 my니까 대입하게 되면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응? 시험장에서 한번 이렇게 구했으려나? 여기 12, 8, 이렇게 9, 이렇게 7 계급장 떼면 제 말은 7의 배수란 얘기지 뭐 이렇다. 계산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러니까 8이는 8. 내가 다 하게 되네. 이렇게 끝. 직접.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또 카페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 난이도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어려운 건 다른 사람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내가 쉬운 건 다른 사람이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이제 과락은 피하겠지만 쉬운 시험이 여러분이 합격하기 쉬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오히려 유리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멘탈 꽉 움켜 잡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흔들리지 마. 내가 이거 한 15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별의별 합격경우 다 봤거든요. 제가 심하게 보는 경우는 와 진짜 진짜 걱정스러운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자신 있게 이렇게 강의할 수 있냐면 그분들도 제가 합격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저는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포기 안 하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해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 수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쯤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안 들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제 유튜브 올라오고 하면 앞에 한번 들어보시거든요. 전공 얘기니까 안 들어보시겠지? 엄마 속상할까봐. 근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버지가 좀 병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저는 준 가족이거든요. 아버지가 혈액암 해서 했다가 중간에 이제 폐암했다가 응급실 실려가고 이제 시한부로 사실은 이제 한 달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지방 디크 사일 것 같아.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서 제가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저 항상 아시죠?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 응원할게요. 그리고 제가 카페 댓글 같은 건 최대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게 되면 원망하거나 뭐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 우리가 직접 만났으면 굉장히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지만 웹상에서는 사실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밤이나 낮이나 틈틈이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피드백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지방직의 좋은 결과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 끝나고 시원하게 결과 떠나서, 결과는 아직 모르잖아. 맥주 한잔하고 다 털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